네, 태풍 카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현재 태풍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지금 사고 했던 수영구, 중구 이런 데 시내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고 또 침수 피해도 잇따른다 이런 소식 전해졌는데 현재 교수님 보시기에 태풍 상황 부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도 이제 부산시하고 이제 소방 재난본부에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아침 8시 30분 기준인데요. 네. 119 신고가 총 118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강풍으로 이제 가로수가 뽑혀가지고 도로에 쓰러지는 피해라든지 도로가 이제 물에 잠겨서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라든지, 네네. 또 그다음 주택과 건물의 그 창문이 떨어지는 등 하여튼 부산 곳곳에서 창문과 간판, 건물 외벽이 떨어지거나 흔들리는 그 피해가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피해 상황은 아마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자세히 집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전에 나와 있던 것이 지금 수영구에 있는 지금 화면 나오는 저 장면인데요. 파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해안가 지역의 월파 현상 이런 것들도 지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부산 부산의 해안 지역은 이제 태풍 때마다 이제 파도가 네. 이 뚝을 넘는 그 월파 현상으로 항상 심각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합판이나 가게 유리창을 전체를 막는 등 여러 가지 예방 활동에 이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태풍이 최근 지역 시간대가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간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이제 거세진 하지만 이제 그런 간조 기간이기 때문에 좀 피해는 좀 약간 좀 덜할 거라 예상을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워낙 파도도 거세고 그다음에 노을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보면 이제 상륙하면서 좀 약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좀 상륙하면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오전 9시 20분에 이제 경남 거제 부근에서 이제 상륙한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이 태풍은 상륙하면서 이제 지변하고 마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세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현재 이 태풍 카눈의 중심 기압이 975 헥토파스칼이고요. 최대 풍속이 초속 33m를 넘을 때를 우리가 이제 강태풍이다 하는데 예.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32m거든요. 그래서 강태풍에 가까운 중태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의 그 바람이 부는 그런 강풍 반경, 그걸 강풍 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330km로 우리 남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중형급 태풍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다리 물이 많이 차고 흙탕물이 흐르는 장면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좀 봐주세요. 그 상륙 후에 우리 당초 예상했던 라인보다는 조금 다소 이동 경로가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태풍은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북동진을 해서 이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태풍 카눈의 경우는 오히려 북서진을 해서 수도권을 거쳐가지고 평양과 신의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반도 대부분의 전역이 이 태풍의 오른편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태풍이 북동진을 못하고 일반적인 경우 같이 북동진을 못하고 북서진을 하는 원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먼저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다소 확장되면서 태풍의 진로를 서쪽으로 밀어냈다는 거 하나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태풍이 북상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상공에 있는 편서풍대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편서풍대를 만나서 진로가 동쪽으로 휘면서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태풍의 방향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상층 편서풍대가 만주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이
고층 그 편서풍대를 만날 때까지는 태풍의 그 진행 속도도 느리고 방향도 북동쪽이 아닌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이제 충청권의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극집중호우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이 느려서 많은 비도 내리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분다 이랬는데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시속 일반적으로 태풍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 도달했을 때 평균 시속이 한 30에서 40km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태풍 카눈의 경우는 발달 초기에는 뭐 거의 10km 미만일 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시속이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지금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풍의 진행 속도의 한 절반 이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태풍은 통상적으로 이제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 바람 강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태풍이 그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편을 갖다 보통 이제 위험 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왼편은 가항 반경,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반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태풍을 이렇게 보면은 시계 반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요. 예. 근데 진행 방향의 오른편은 적도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쪽이고요. 왼편은 반대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고 덜 습한 건조한 공기가 유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편이 좀 위험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태풍이 진행하게 되면 진행 방향의 방향과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오른편은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진 만큼의 바람이 강하지만 왼편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좀 상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약해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속초 등대 전망대의 CCTV 영상인 것 같은데 보고 있습니다. 저기도 이미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보 영상들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벌써 물이 많이 잠겼어. 창원 모습이라고 합니다. 창원에 이미 물이 잠겨서 도로 운행이 어려운 장면도 지금 속속 제보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쭐 게 있는데 그 란이라고 또 태풍이 생성됐다. 이건 영향을 더 미칠까요? 예. 지금 현재 북서태평양에 제7호 태풍 란이 이제 발생해서 북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태풍은 현재로서는 일본 중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라는 현상 자체가 워낙 카오스적인 현상이라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이 태풍 카눈도 발달 초기에는 어떠한 예측 모형도 이 모형이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 태풍이라는 현상 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 이태영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 태풍 상황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지역별로 가장 위험한 지역의 시간, 언제 위험한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네. 먼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측대로 움직인다면 이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를 15시간 안팎에 걸쳐서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종단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태풍 중심 부분이 위도와 같으면은 오히려 바람이 잠잠한데 이 중심에 다가오기 2-3시간 전쯤이 그 태풍의 위험성이 가장 큰 시간입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가장 위험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오전 11시는 이 광주와 울산 지역, 그리고 대구는 오후 1시쯤, 그리고 전주는 오후 2시, 대전은 오후 4시, 세종은 오후 5시쯤입니다. 이 천안과 충주 지방을 보면 오후 7시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고 이 수원과 강릉 지방은 오후 9시, 그리고 이제 서울이죠. 수도권 지역은 오후 11시에 각각 태풍의 위험 그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이번 태풍은 그 알려진 것과 같이 만조 시기와 겹쳐가지고 더욱 위험한 상황인데요. 맞아요. 이 그 충남 서해안의 만조 시기가 이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영향권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만조 시기에는 해수면 높이가 이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인 만큼 이 침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안 도로나 방파제 인근
시기에는 특별히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비도 문제고 바람도 문제인데 각각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비 피해 같은 경우는 네.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태풍 진로가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태풍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태풍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어느 시간이 가장 위험한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지, 풍속이, 초속이 몇 미터인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사전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 뭐 입간판이나 간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뭐 특별히 간판을 뭐 묶어서 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강풍뿐만 아니라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수구나 배수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 막히지 않도록 이런 침수 피해 예방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태풍의 충청 지역을 지나는 그 시간에 그 지역이 만조 시기와 겹친다 이런 지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네, 이 만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가장 이 수위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게 네네. 물이 수위가 높게 된 상황에서 게다가 이 만조 시기가 지금 태풍 영향권 들어오는 시기와 이 정확하게 겹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가장 불어난 상태에서 이 태풍이 불게 되면은 이 강수량하고 겹치면서 이 해안 도로나 아니면 인근 방파제나 이런 쪽으로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예. 뭐 바람으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이 침수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만큼 만조 시기에는 특별히 해안가 주변을 방문하는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태영 기자, 이제 태풍 카눈 경로를 두고 우리 기상청은 서울의 오른쪽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서울 왼쪽으로 통해 북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말이 맞고 또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태풍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먼저 제가 태풍 카눈 이 풍속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대구 남서쪽 약 50km 떨어진 육상 쪽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지금 경남 지역에서는 따라서 이제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예, 현재 카눈의 강도도 이 상륙 직전인 오전 8시쯤에는 강 세력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네. 내륙에 상륙한 이후에 세력이 약해져서 중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강도인데도 불구하고 내륙을 이제 관통을 하고 있는 만큼 지붕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뽑히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